구간합 문제를 다루는 방법. 전 시간에는 누적합과 패닉트리의 구조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다만 이전 두 가지의 자료 구조에서는 구간합을 빠르게 조회할 수 있지만 구간 곱이나 구간 최대 최소 등 기타 정보를 가져오는 것까지는 무리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 형태인 세그먼트 트리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 세그먼트 트리도 패닉 트리처럼 어떤 배열에 대해서 미리 대응되는 트리를 좀 만들어 둬야 돼요. 구간 합을 포함한 여러 가지 구간 곱, 구간 최대 최소를 볼 수 있다고 했지만 우선은 구간 합을 예시로 들게요. 참고로 이 세그먼트 트리는 이진 트리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배열이 있다고 하면 루트는 모든 합을 저장하고요. 인덱스 기준으로 반씩 쪼개서 왼쪽과 오른쪽 자식으로 나누어서 저장해요. 그 이외에도 반씩 쪽에서 하나의 값을 가질 때까지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뉘어지죠. 그래서 결과는 다음과 같아요. 짠! 여기서 괄호는 배열의 인덱스 구간을 가리키고요. 는은 구간 합, 즉 값이에요. 자, 아까 루트는 모든 노드의 합을 저장한다고 했죠? 0에서부터 7을 가리키고 있고요. 값은 41 값입니다. 즉 여기에는 41이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고 0이랑 7은 그냥 인덱스만 가리켜 주는 거예요. 보기 쉬우라고 이렇게 쓴 거죠, 제가. 지금 개수가 짝수죠? 만약 ARR의 배열 길이가 7개로 홀수여도 상관없어요. 일반적으로는 왼쪽 서브트리가 한 개를 더 갖게 되는 거죠. 4개, 3개로 쪼개져요. 이 규칙만 잘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만약 여기서 최소값 세그먼트 트리면 각 구간의 최소값을 저장해주면 되고요. 만약 최대값 세그먼트 트리면 각 구간의 최대값을 저장해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세그먼트 트리의 조회 과정과 같이 변경되는 업데이트 과정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만 이 세그먼트 트리도 삽입과 삭제 과정은 따로 확인하진 않을 거예요. 구간합 문제에서 만들어진 자료 구조들은 삽입과 삭제가 고려된 자료 구조가 애초에 아니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삽입 삭제 발생 시 만들어진 세그먼트 트리 구조가 무너져 버릴 거예요. 그쵸? 그럼 우선 조회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조회. 조회는 비교적 간단해요. 우선 어떤 인덱스 범위의 조회에 대해서는 탐색 시 3가지의 경우를 좀 확인해 줘야 되는데 루트 노드부터 순차적으로 범위를 확인하면서 조회하는데요. 다음과 같아요. 어떤 구간에 대해서 탐색할 때 노드를 만날 때 이런 3가지 경우가 있어요. 일부만 겹침, 완전히 포함된, 완전히 안 겹침. 그 노드를 봤는데 일부만 겹쳤을 때는 재탐색을 합니다. 완전히 포함되면 그 값을 바로 사용해주면 되겠죠. 완전히 겹치지 않으면 그 값은 버려지겠죠. 이렇게 해서 바로 사용되는 값들을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한번 예시를 볼게요. 인덱스 2에서 5번째 구간 합을 한번 해볼게요. 2와 5의 구간 합을 조회한다 그랬어요. 그럼 루트 노드부터 탐색을 하면 돼요. 루트 노드에 대해서 2와 5의 구간은 일부만 겹치는 거예요. 일부만 겹침. 그럼 재탐색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재탐색을 왼쪽과 오른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왼쪽부터 볼까요? 2와 5, 0과 3에 대해서 2와 5 구간 합은 일부만 겹치게 되는 거예요. 일부만. 네, 그쵸? 일부만 겹치죠? 자, 그럼 여기서도 재탐색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걸 볼까요? 0과 1. 0과 1을 봤는데 2와 5와 겹치나? 아예 안 겹쳐요. 즉, 여기 아래쪽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자, 여기 오른쪽을 볼까요? 2와 5를 봤어요. 2, 3에 대한 2와 5 구간 합은 완전히 포함되는 거예요. 자, 2와 5 사이에 2와 3이 들어가 있죠? 즉, 얘는 사용한다. 아까 여기 루트에서 오른쪽으로 갔죠? 2와 5를 보는데 4와 7에 대한 2와 5의 구간 합은 여기서도 일부만 겹치게 되는 거예요. 즉, 왼쪽과 오른쪽 재탐색에 들어갑니다. 자, 왼쪽을 봤어요. 2와 5를 봤는데 자, 2와 5 사이에 4와 5가 포함이 되죠? 얘를 사용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얘를 사용해주면 됐기 때문에 완전히 포함됨, 바로 사용하면 되겠죠? 재탐색할 필요도 없어요. 자, 아까 여기 4와 7에서 오른쪽 노드도 확인해 봐야 된다고 했죠? 보니까 2와 5는 6과 7과 완전히 겹치지 않아요. 즉, 버립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얘 값과 얘 값을 합해주면 2와 5의 구간 합이 나오는 거예요. 즉, 18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찾아가면 됩니다. 괜찮죠? 조회 과정에서는 일부만 겹치는 구간만 재기적으로 내려가고 완전히 포함되거나 겹치지 않은 구간은 즉시 처리하기 때문에 방문하는 노드 수는 로그에 비례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조회 시간 복잡도는 O 로그 N이겠죠? 이제 값 변경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세 번째 값 변경.
값 변경도 이해하시면 쉬워요. 만약 이 배열에서 세 번째 인덱스를 10으로 변경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세 번째 인덱스를 가리키고 있는 리프 노드를 찾으면 돼요. 쭉쭉 보니까 얘겠죠, 얘. 그 다음부터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 노드를 더해주면 되죠. 한번 볼까요? 자, 세 번째 인덱스를 10으로 바꾼다고 했어요. 리프 노드를 찾아보니까 여기죠. 얘가 이제 10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플러스 7이 된 거예요. 이 디프, 그 차이를 위에서부터 계속 올라가면서 변경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플러스 7 했으니까 얘는 10이 될 거고, 얘는 이제 16이 될 거고, 얘는 이제 29가 될 거고, 얘는 이제 47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값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크게 다른 작업을 할 게 없어요. 트리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 변경되는 경로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간단한 것 같아요. 시간 복잡도도 노드를 하나씩 올라가면서 변경해 주니까 O 로그 n이에요. 다만 여기서 하나의 이론이 나오는데요. 값 하나는 크게 오래 걸릴 게 없어요. O 로그 n으로 빠른 시간이 걸리지만 구간에 대한 값 변경을 처리할 때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세그먼트 트리라는 일반 배열보다 더 큰 노드 개수를 가지고 있고 그 경로에 있는 노드를 다 변경을 하는데, 예를 들어 배열 안에 10,000개의 원소가 있다고 하면 1부터 1000까지의 원소에 플러스 10을 한다? 모든 원소의 경로를 반복문 되면서 다 처리하려면 한 세월 걸릴 거예요, 아마. 그래서 등장한 것이 레이지 프로포게이션, 지연 전파라는 개념이 등장했죠. 네 번째, 레이지 프로파게이션, 지연 전파.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제목 그대로 지금은 원소가 바뀐 사실만 기록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수정할게 라는 뜻이에요. 계속 봤던 배열에서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2에서 6번째 인덱스를 모두 플러스 10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즉 5개의 원소 2, 3, 4, 5, 6 여기 5개의 원소를 모두 플러스 10을 해주는 거예요. 핵심은 세그먼트 트리에서 이 완전히 포함된 바로 사용, 이쪽 노드의 값을 모두 갱신시켜주고 그 상위의 값도 재기적으로 갱신을 시켜주면 되는 구조예요. 그리고 개념적으로 이 레이지 해당 노드라는 값을 남겨두고, 즉 아직 자식들에게 전달하지 않은 변경사항을 남겨두고 하위에 조의 지리가 들어오면, 즉 조의 쿼리가 들어오면 전파, 즉 이거를 푸시해준다는 개념이에요. 말로만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즉시 한번 좀 해볼게요. 자, 먼저 2에서 6 인덱스가 어디가 완전히 포함됨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즉 보면은 여기는 포함되지 않으니까 재기적으로 다시 탐색을 하겠죠. 2에서 6, 얘는 2에서 6이에요. 얘는 일부만 겹치기 때문에 내려오겠죠. 아까 조회랑 똑같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2에서 6이라 그랬죠. 2에서 6은 얘가 완전히 포함돼요. 2에서 6은 얘도 완전히 포함돼요. 자, 밑에 보니까 얘도 안 겹치죠. 재탐색해 주는 거예요. 얘가 완전히 포함돼요. 즉 플러스 10을 얘랑 이 세 개의 노드에 해주면 되는데, 얘는 플러스 10을 해주면 될까요? 안 되겠지. 얘는 두 개의 인덱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곱하기 2에서 20을 플러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즉 여기는 29가 되고 얘도 29가 되고 얘는 14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재기적으로 위에 올라가면서 그 차이를 반영해 준다고 했어요. 자, 보시면 얘 플러스 됐으니까 20이 되겠죠. 자, 얘 올라와. 얘는 3개가 변경됐으니까 30 플러스 49가 되겠지. 30을 더해줬으니까. 자, 위에 올라가 볼까? 얘 보면은 20이니까 42가 되겠죠. 자, 올라왔어. 여기는 몇이야? 91이 되겠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만 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왜냐면 얘네들 하위는 아직 전파가 안 된 거란 말이에요. 즉 아까 레이지 10이라는 값을 여기에 남겨놔요. 그래서 나중에 조회가 들어오면은 여기 밑에 푸시를 해줄 수 있도록. 이 상태에서 0에서 2를 조회한다고 볼게요. 0에서 2를 한번 조회할게요. 이거 규칙 따라가면 되겠죠? 0에서 2 보니까 일부만 겹쳐. 즉 전파돼. 자, 보니까 0에서 2, 여기도 일부만 겹치는데 여기는 일부 겹치지 않죠? 여기 버려요. 자, 0에서 2 보니까 이게 완전히 겹쳐버린단 말이야. 여기는 뭐 레이지의 값이 남아있지 않았으니까 그냥 조회하면 되고, 얘는 그냥 포함이 되는 거고, 얘 13 가져오면 되겠죠? 자, 0에서 2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일부만 겹치게 됐어. 일부만 겹쳤는데 내려가려고 보니까, 자, 재탐색을 하려고 보니까 여기에 레이지라는 값이 남아있는 거야. 자, 그러면 즉시 전파를 해줍니다. 자, 여기 바로 조회할 때, 때릴 때
재기적으로 탐색되면서 얘가 16이 되고 얘가 13이 돼요. 얘가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면 일부만 겹치하면서 재탐색을 해버렸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조회를 해야 되겠죠. 0에서 2 내려왔는데 얘가 포함돼. 자, 얘 16 포함됩니다. 얘랑 그럼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29라는 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즉 조회하면서 레이지 값이 푸시되면서 전파되는 과정이에요. 다만 얘는 0에서 2 조회했을 때 포함이 안 됐으니까 얘는 그대로 레이지 10이 남아있는 구조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4에서 5노드의 레이지 값이 남아있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또 다른 구간 업데이트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루트 노드 전체를 한번 마이너스 2로 바꿔볼게요. 모든 배열의 그 원소를 마이너스 2를 해주는 거지. 자, 한번 해볼게요. 모든 원소 마이너스 2는 0에서 7 인덱스에 마이너스 2를 해줬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 봐봐. 얘를 0에서 7을 보니까 얘는 완전히 포함된단 말이야. 얘에서 마이너스 2를 해주면 되는데 인덱스만큼 곱해가지고 하면 된다라고 했죠. 8개의 인덱스니까 자, 28에 16 여기서 마이너스 16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값이 몇이야? 값이 75가 남고 여기에 레이지 2라는 값을 남겨두겠죠. 왜냐면 나중에 조회했을 때 전파를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자, 여기 레이지 2라는 값을 남겨두고 하위의 값에 영향이 없죠. 즉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지연 전파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즉 모든 구간의 인덱스를 변경하면은 하위에 지금 변경이 없으니까 매우 빠르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럼 찐 마지막으로 여기서 1에서 5의 인덱스를 한번 조회해보자. 처음에 만났어. 일부만 겹치게 돼서 재탐색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레이지 값이 남아있으니까 재탐색을 할 때 레이지 값을 가지고 재탐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레이지 2를 반영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반영하자. 여기. 그럼 얘는 4개 인덱스니까 마이너스 8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34가 될 거고 얘는 41이 될 거예요. 그쵸? 1에서 5 조회한다 그랬으니까 얘를 봤을 때 일부만 겹치게 되니까 또 내려와요. 내려올 때 마이너스 2 레이지 값을 가지고 들어가요. 여기는 이제 9가 될 거고 얘는 25가 될 거야. 그쵸? 자, 다시 봐. 1에서 5를 탐색한다 그랬으니까 얘도 이제 재기적으로 내려가야 돼요. 일부만 겹치기 때문에 얘도 이제 3이 되고 얘는 이제 6이 돼요. 얘는 이제 포함되죠. 1에서 5까지가. 자, 얘를 이제 나중에 합할 때 쓰여지고 얘 봐. 얘 보면 1에서 5. 1에서 5라 그랬으니까 얘는 다 포함이 돼요. 즉 얘는 전파가 되지 않고 여기 레이지 2가 남아버리는 거야. 마이너스 2가. 얘는 전파가 된 게 아니야. 여기서 끝난 거야. 이해하셔야 돼요. 자, 1에서 5. 봐봐. 여기 보면은 여기도 일부만 겹치기 때문에 레이지 값 가지고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얘는 이제 그렇다 쳐요. 16으로 고정이 됐는데 레이지가 내려갔어. 근데 여기 또 레이지가 남아있네. 그럼 얘를 레이지를 10이니까 아까 마이너스 2가 내려왔죠? 빼주면 이 8이 되는 거예요. 레이지 8이 되겠지. 왜냐면 기존에 레이지 플러스 10이 남아있는데 레이지 마이너스 2가 나왔으니까 이제 레이지 8이 되고 아직 전파가 안 된 거예요. 즉 1에서 5까지 조회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얘 값도 바뀌겠지. 29가 25가 되겠죠. 25가 되고 레이지 값은 남고 얘는 완전히 포함되고 즉 얘랑 더해주면 되는데 25, 6 더해주면은 56이 나오겠죠? 이게 값인데 결과적으로 얘네 둘은 레이지 마이너스 2, 얘는 레이지 8이 남았다고. 아 그래 얘도 레이지가 있겠다. 얘도 마이너스 2가 있겠죠. 남아있겠죠. 자 이게 마이너스 2, 레이지 8, 레이지 마이너스 1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셔야 돼요. 어떠신가요? 좀 감이 오시나요? 아무리 배열의 원소가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해도 지연 전파를 이용하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구간 변경을 해결할 수 있겠죠. 5번째, 세그먼트 트리의 크기. 이전 패닉 트리 같은 경우에는 원본 배열보다 한 칸이 큰 크기의 배열을 확보했어요. 왜냐면 패닉 트리는 인덱스가 1부터 시작한다고 했었어요. 저번 강의 시간에. 다만 이 세그먼트 트리는 원본 배열과 리프 노드의 노드 수가 같단 말이죠. 자, 원본은 8개인데 리프 노드를 보니까 8개죠. 이렇게 같습니다. 인터널 노드까지 합하면 메모리는 더 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그먼트 트리는 배열에 대한 별도의 메모리 공간을 좀 확보해 줘야 되는데 보통 n 곱하기 4 크기로 잡아요.
이유는 편하게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요. 세그먼트 트리는 이진 트리의 형태를 띠는데 n이 2의 거듭 제곱이면 필요한 노드 수는 대략 2n-1개를 필요로 해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이게 배열이 8개잖아요. 8개면 2의 세제곱이란 말이에요. 거듭 제곱이죠? 8 들어가면 이게 거듭 제곱이니까 이 원리에 맞는단 말이에요. 2 곱하기 n은 8, 16, 마이너스 1. 보시면 15개잖아요.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그쵸? 거듭 제곱이면 2n-1개의 형태를 갖게 돼요. 자, 이건 거듭 제곱일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n이 2의 거듭 제곱이 아니면 다음 2의 거듭 제곱 크기의 리프를 가진 완전한 형태로 좀 생각을 해줘서 메모리를 할당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보시면은 16이면 2의 4제곱이면 몇 개가 필요해? 32, 31개 노드를 갖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배열이 17개야. 다음 거듭 제곱의 크기의 리프를 가진 완전한 형태의 노드를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완전한 형태의 트리를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n이 17인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16은 2의 거듭 제곱이지만 17은 아니기 때문에 다음 거듭 제곱 2의 5승을 보겠다는 거예요. 32. 즉 실제로 사용되는 리프는 17개지만 배열로 구현할 때는 다음 2의 거듭 제곱인 32개의 리프 공간을 확보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32에서 2n-1개 정도가 필요하니 2 곱하기 32-1 이렇게 되면은 63 63이겠죠? 즉 17의 4배는 68이잖아요. 그래서 n개가 17일 때는 n-4 이 정도의 크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 세그먼트 트리의 메모리 크기는 4배 정도로 잡아주는 거예요. 안전하게 4배를 이렇게 생성해 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세그먼트 트리의 설명이었어요. 정리해 볼게요. 세그먼트 트리의 구간 합을 봤는데 구간 곱, 구간 최대 최소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초반에 설명을 했죠. 이게 트리 구조이고 노드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건 그 노드에 해당 정보를 모두 넣어 주셔도 돼요. 노드에 구간 합 정보와 구간 곱, 구간 최대 최소 정보를 모두 넣어 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목적에 맞는 트리를 생성하지 한 번에 이렇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저번 강의와 지금 강의 총 2강의에 거쳐서 구간 합 문제를 해결할 자료 구조를 봤는데 일반적인 웹 백엔드에서는 직접 구현해서 사용할 일이 많은지는 좀 의문이에요. 어디에서 뭐 구간 조회를 한다고 해봤자 데이터를 DB에서 뽑아오잖아요. 인덱스 자료 구조를 많이 사용하지 메모리 기반에서 구간 조회를 많이 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일하면서 사례도 많이 못 본 것 같고요. 제 눈이 시야가 좁은 걸 수도 있겠죠. 알아보니까 게임 시스템에서 데미지 계산할 때나 아니면 실시간 통계나 주식 시스템 같은 곳에서는 좀 쓸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구간합 관련 자료 구조는 오늘로써 좀 마치도록 할게요. 끝!